자, 이렇게 아까 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는 3,2에서 3,2라는 점에서 3,2라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당연히 두 개를 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를 A라고 하고 하나를 B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각형은 AOBP라는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요 길이 구하고 요 반지름 알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삼각형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는 반지름이 아까 1이고 얘는 요거 중심은 몇 콤마 몇이냐 하면은 0,0이잖아요. 그럼 여기 3,2에서 0,0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3의 제곱 9고 2의 제곱 4니까 루트 13이죠. 그죠? 루트 13. 그럼 요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13의 제곱 13에서 요거 1 빼면은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 요 길이. 그지? 넓이는 당연히 2루트 3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2루트 3 곱하기 1을 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요게 삼각형 한 길 넓이에요. 그지? 양쪽 두 개가 있으니까 넓이는 2루트 3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각형 넓이겠죠. 다음 251쪽에 원과 원 위에 있는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최대값하고 최소값.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원하고 이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떠냐면 얘가 0,0이에요. 중심이.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은 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은 루트 4 더하기 1분의 0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5분의 3이에요. 그럼 얘는 반지름 1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반지름 1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 루트 5고 루트 9니까 이 나눈 값이 1보다 더 큽니다. 그 말은 이 직선이 원 바깥에 이렇게 안 만나야 점에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반지름 1보다도 더 크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직선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원 위에 있는 어떤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제일 멀게 되느냐를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 같으면은 거리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런 점 같으면 거리가 이렇게 될 거고 이 점 같으면 거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장 멀게 되는 점은 어디에 있겠어? 당연히 여기 제일 멀리 있는 여기에 있겠지. 그지? 그럼 이 점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가? 반드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 중심에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거리가 이거라고 구해놨어요. 루트 5분의 3 다시 말해서 5분의 3 루트 5가 요 거리입니다. 근데 내가 찾을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면 되니까 요만큼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냐면 반지름 1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멀리 있는 최대값은 5분의 3 루트 5에다가 더하기 1 했는 게 최대값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5분의 3 루트 5에서 빼기 1 했는 게 최소값이 되겠죠. 왜? 요만큼. 요만큼이 최소값이고 여기서 이만큼이 최대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제일 멀리 있는 점이고 여기 있는 점이 제일 가까이 있는 점. 맞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합을 구하라 했어. 아니지? 곱한 값을 구하라 그러네요. 따라서 m 곱하기 스몰 m은 합차의 공식이니까 앞에 그 제곱 빼기 뒤에 그 제곱이죠. 앞에 그 제곱은 얼마? 루트 5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은 5분의 9고 이거 빼기 1이니까 답은 5분의 4가 정답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답 252쪽이에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해보겠습니다. 원의 접선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을 두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접선을 구하는 게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위의 점을 가르쳐 줄 때에 접선을 구하는 공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근데 둘 다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라는 유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 유도하는 과정보다도 사실 이 공식을 더 많이 써먹기 때문에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m인 접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일단 하나 박스 쳐놓고 외워야 됩니다. 형광펜이나 빨간색으로 박스 치세요. 꼭 외워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가 있습니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냐면 원이 하나가 있으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사실 여기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기울기는 똑같은데 y절편은 서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공식은 원 위에 점을 가르쳐 줍니다. 요 점. 요 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이고 요 점이 뭐냐면은 x1, y1이라는 게 이 원을 지나는 점이래요. 그럼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당연히 몇 개 있겠어? 하나 있겠죠. 그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하나 있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역시 적으세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박스 치세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공식으로서 외우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필수입니다. 근데 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러니까 원 밖에 있는 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원에 있는 점이 아니고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몇 개가 생겨요? 반드시 두 개가 생깁니다. 알았어요? 반드시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안 생기면 내가 답을 잘못 구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하면 무조건 두 개의 접선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알았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요 점이 예를 들어서 A, B라는
요 한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기울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요 지나는 점을 이용을 하면은 y 빼기 y1은 기울기 m의 x 빼기 x1 이런 식으로 직선을 둘 수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아는데 뭐만 모른다? 얘만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점에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아까 반지름하고 같다 하면은 그게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두면은 그렇게 뒀을 때 m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여기에서 원의 중심하고 직선의 거리를 이용해서 m을 찾아내는 방법이 두 번째.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했어요. 판별식. 요 식을 어디에다가 이 원에다가 대입을 해서 아까처럼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그 m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든 m은 몇 개가 나와야 되느냐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마지막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은 요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접선 요 접선이 뭔지 몰라요. x1, y1 뭔지 모르는데 요 접선을 아까 이용하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이용한다? 이 x1하고 y1이 뭐를 지나느냐면은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하시면서 이 원을 지나는 거니까 요런 두 번째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x하고 y 대신에 요 주어진 요 점 지나는 점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얘하고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겁니다. 연립을 해서 뭐를 찾아내냐면 x1, y1의 순서쌍을 두 개를 찾아내야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게 해서 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이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더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요렇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은 이 접선을 구했을 때 나중에 그런 문제를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접선을 구했을 때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러한 직선으로 표현 못하는 거. 이러한 직선으로 표현 못하는 다시 말해서 x 이퀄 k 이런 직선은 얘로 표현 못하거든요. 표준형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요게 답이 되는 접선이 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점과 직선을 한다든지 판별식을 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m 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돼버리면 이 직선은 나머지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던가 아니면 이 1번 방법을 써서 구해야 돼. 이건 되게 어려운 특별한 경우입니다. 네, 잘 안 나오는 경우예요. 그렇지만 이야기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은 주로 방법 2나 방법 3을 이용해서 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일단 요거를 이용해서 253쪽에 개념 체크 들어오는지 한번 봐. 아니나?
간단하게 아까 했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y는 공식 기억하세요. mx 3x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 자 적어보죠.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이 얼마냐면 2죠? 2 곱하기 1 플러스 m 제곱하면 얼마예요? 1 플러스 3의 제곱하면 10대죠? 이렇게 답이 돼요.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가 기울기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2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하니까 5가 되겠죠. 이건. 그럼 얘는 y는 2 루트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 제곱하면 1 플러스 m 제곱하니까 루트 9가 그죠? 루트 9니까 3이죠? 그럼 3 곱하면 6이겠네. 뒤에 부분. 요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공식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점은 이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 점도 이 위에 있는 점입니다. 맞죠? 왜? 대입해봐도 확인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까 뭐라고 했어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지? 그럼 요 x1 대신에 뭘 넣으면 되냐? 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x y1 대신에 1 넣으면 돼. 1y 이꼴 r제곱이 얼마냐면 10이에요. 10. 요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x1 대신에 2 넣고 2x y1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6을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6y가 r제곱 10이에요. 여기 2번의 답이겠죠. 그죠?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1번 직선 x 빼기 2y 빼기 2는 0의 수직이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거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라. 얘하고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그지? 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2y는 x-2니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수직인 거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서연이? 수직이면,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된다 했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요. 알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내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겠죠. 마이너스 2.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요거에 접하는 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이 얼마냐면 루트 5죠. r 루트 1 플러스 m 제곱.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죠? 요게 그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 오른쪽에 255쪽에 6-1번 이번에 위에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도 다시 한번 해봐요. 원 위에 있는 접선.
점을 가르쳤을 때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점이 a하고 8이에요. 그럼 ax 더하기 8y가 100인데 이게 접선인데 얘가 2,b를 지난다고 했죠. 그죠? 2,b를 지나야 되는데 이 2,b가 보세요. 여기에 집어넣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지?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네. 근데 A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면 A, 8이 요거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실제로 A 제곱이 36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A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6만 돼요. 그럼 이게 6x 더하기 8y는 100이라는 접선이 완벽하게 구해지기 때문에 2,b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입해보니까 b의 값이 얼마냐 하면은 b의 값이 11이 됩니까? 1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더하면은 정답은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6-3번도 한번 해볼래요? 6-3번. 얘는 아까 그런 공식으로는 이게 안 되죠, 그죠? 위에 있는 점에서의 공식을 물론 뭐 공식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중심이 아까처럼 0,0이 아닌 원도 공식은 존재는 하는데 공식을 모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바로 중심이 2,-1이에요. 그죠? 뭐를 이용하느냐면 얘가 수직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거 수직인데 뭐 어쩌라고 했는데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이거의 기울기를 내가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4 빼기 2분의 2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기울기가 2분의 3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요거의 기울기는 이거하고 수직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은 지나는 점이 4,2니까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빼기 4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고 플러스 3분의 8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3분의 6이 넘어오죠. 플러스 3분의 14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지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257쪽에 아까 얘기했던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데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이제 합니다.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손쉽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3,1은 승민아 요거를 지나겠나 안 지나겠나? 왜 안 지나죠? 대입해보니까 성립을 안 해요. 그럼 3,1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하면 10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 외부에 3,1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죠? 3,1을 지나면 이거 더 큰 원인 거야. 반지름이 이만큼 돼. 그지? 그럼 이 3,1이라는 점이 이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까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공식 이런 걸 쓰면 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이 원은 분명히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보면 분명히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라고 합니다.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울기를 m이라고 두세요. 그럼 얘는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판별식을 쓰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판별식을 쓰려면 y는 mx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곱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항도 너무 많아지고. 그지? 이 판별식 쓰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뭘 하는 게 좋다? 점과 중심에서 요 접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 mx y 넘어오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일반형으로 둔 상태에서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에 이 0,0이잖아 중심이 0,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0, 0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m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게 서연이 얼마가 같아야 돼? 이 중심에서부터 요 접선까지 거리가 뭐하고 똑같아야 돼? 이 길이가? 이 원이 뭐하고 똑같다? 반지름 얼마? 1하고 똑같아. 그래서 양변에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을 제곱해야 루트도 날라가고 절대값도 날라가고 최고예요. 그치? 그럼 제곱하면은 9m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은 m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요거 빼지고 넘어가면 8m 제곱
마이너스 6m이 0이에요.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0 또는 8분의 6이죠. 4분의 3이에요. 두 가지가 나와요. 맞나요? 그럼 답은 어떻게 적으면 된다? 4분의 3인 거 하나, 그 다음 m이 0인 거 하나. 답을 두 가지를 적으니까 하나는 y는 1 하나 나오고 또는 하나는 3x 빼기 4y 빼기 5는 0. 이렇게 답 두 가지를 다 적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이용했다?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중심에서부터 그 접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뭐를 한번 해보시냐면 밑에 7-4번 한번 해보세요. 7-4. 이거는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y는 mx라고 둘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그은 두 접선이 서로 뭐가 된다고 했냐면은 수직이 된다 했어요. 수직. 그죠? 그러면 수직이 된다는 거는 이 기울기 두 개를 구했는데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0,0에서 아까처럼 여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mx 빼기 y는 0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아니지 0,a죠. 0,a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써봅시다. 거리를 써보면 루트 0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절대값 그죠? 0a를 집어넣어요. 맞지? 0,a를 잘못했다. m제곱 더하기 1분의 0 집어넣고 a를 집어넣어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됐는데 이게 얼마냐면 반지름 2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반지름 2.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a는 2 루트 m제곱 더하기 1하고 같고 얘를 또 뭐를 하면은 제곱하면 a제곱이 4m제곱 더하기 4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m값이 두 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4m제곱 이꼴 a제곱 빼기 4고 m제곱은 4분의 a제곱 빼기 4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따라서 m이 하나는 뭡니까? 여기에다 루트 씌우면 플러스 2분의 루트 a제곱 빼기 4 하나랑 하나는 마이너스에 2분의 루트 a제곱 빼기 4 하나 이렇게 두 개겠죠. 그죠? 근데 이 두 개의 곱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돼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빼기 3대 그게 얼마?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이렇게 곱해주고 a제곱은 4에서 마이너스 넣으면 8 되겠죠. 구하라고 했는 게 뭘 구하라 했습니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루트 8 2루트 2가 내가 찾고자 하는 a의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258부터 260까지도 홀수법만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